웹툰 작가인 강민준에게 이번 캠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호기롭게 뛰어든 웹툰 업계였지만 데뷔작의 미지근한 반응 이후 차기작에 대한 압박감은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이번에도 망하면 끝이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들을 꽉 쥐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원도의 풍경은 그의 마음처럼 우중충했다. 며칠 전부터 예보된 비 소식 때문인지 하늘은 금방이라도 잿빛 눈물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꼬불꼬불한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렸을 때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김동수. 오늘 캠핑장에서 합류하기로 한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하게 민준의 사정을 들어주는 친구였다. 동수야, 나 지금 국도 탔어. 거의 다 와가. 민준은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민준아,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냐.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터미널로 마중 나가는 길이야. 민주는 짧은 탄식과 함께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비상등이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깜빡거렸다.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지만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허탈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못 온다고? 나 혼자 두고? 진짜 미안하다. 위약금은 내가 물어줄게. 그냥 차라리 너도 돌아가는 게 어때? 오늘 날씨도 안 좋다는데 혼자 궁상 떨지 말고. 동수의 걱정 어린 말투가 오히려 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울로 돌아가봤자 기다리는 건 좁은 작업실과 마감의 압박뿐이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콘티를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번 차기작의 장르가 호러인 만큼 음산한 분위기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아냐, 됐어. 어차피 작업 부상도 좀 해야 했으니까 차라리 조용하고 좋겠네. 야, 그래도 산속 캠핑장에 남자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지 않냐? 무서워서 잠이나 자겠어? 무섭기는 내가 그리는 게 귀신인데. 걱정 말고 어머니 잘 챙겨드려라. 나중에 보자. 민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그래, 오히려 잘된 일이야. 완벽한 고립. 공포 만화를 그리기엔 최적의 조건이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인 사일런트 포레스트 캠핑장까지 남은 거리가 5km라고 알리고 있었다.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급격히 좁아졌고 포장 상태도 엉망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차체가 요동칠 때마다 트렁크에 실린 캠핑 장비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낮인데도 마치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은 마치 터널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짐승의 식도처럼 느껴졌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오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오로지 민준의 낡은 SUV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그의 뺨을 때렸다. 숲 냄새라고 하기엔
어딘가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 생각보다 더 깊은 산골이네. 민주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피곤에 찌든 창백한 얼굴. 그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는 엑셀을 밟았다. 잠시 후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쳤다.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간판은 기이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표지판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핸들을 꺾어 언덕길을 올라갔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거친 소리와 함께 캠핑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예상대로 손님은 거의 없었다. 텅 빈 사이트들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의 묘석들처럼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었다. 관리실로 보이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는 불이 꺼진 채 흔들리는 가로등 하나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끼익끼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관리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막연한 후회가 아주 잠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민주는 그 예감을 무시한 채 관리실의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예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산속으로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이것이 그날 밤 겪게 될 끔찍한 공포의 사막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관리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밖의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후끈한 난로 열기와 묵은 담배 냄새가 민준을 덮쳤다. 좁은 컨테이너 내부는 잡동사니들로 어수선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CCTV 모니터들만이 흐릿한 흑백 화면을 송출하며 이곳이 관리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흔들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꾸벅꾸벅 졸고 있던 노인이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깊게 베페인 주름. 작업복 조끼를 걸친 그는 이곳의 주인인 박씨였다. 사람 좋은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퀭하고 그늘져 보였다. 누구요? 아, 안녕하세요. 예약한 강민준입니다. 박씨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책상 위에 놓인 예약 정보를 뒤적였다. 볼펜 끝으로 종이를 훑어내려가던 그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다. 강민준. 아, 여기 있구만. 어제 전화했던 청년이지? 근데 2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혼자야? 박씨가 민준의 뒤를 기웃거리며 물었다. 친구는 일이 생겨서 밤늦게나 도착할 것 같아요. 먼저 사이트 구축해 놓으려고요. 그렇구먼. 박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고는 낡은 캠핑장 배치도를 꺼내들었다. 코팅된 종이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자, 어디 보자. 평일이라 자리는 널널해. A구역은 글램핑장이고 B구역이랑 C구역이 오토 캠핑장인데 개수대랑 화장실 가까운 C1이나 C2로 하는 게 어때? 오늘 다른 손님도 없어서 조용할 거야. 민주는 배치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P구역과 C구역은 관리실과 가까운 평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편의시설 이용은 좋겠지만 그가 원하는 완벽한 고립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준의 시선이 배치도 구석, 캠핑장 가장 안쪽 숲과 맞닿은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구역에 꽂혔다. D구역.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오직 하나의 사이트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사장님, 여기 D구역은 어떤가요?
저는 작업할 게 있어서 사람 마주치는 게 좀 그렇거든요. 아예 동떨어진 곳이면 좋겠는데. 민준이 손가락으로 D 구역을 가리키자 박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곤란하다는 듯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거긴 안 돼. 지금은 운영 안 하는 자리야. 운영을 안 한다고요? 배치도에는 있는데. 거긴 터가 안 좋아.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화장실도 너무 멀고 전기도 가끔 끊겨. 무엇보다 산이랑 너무 가까워서 짐승들도 내려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온 손님한테는 절대 내주지 않는 자리야. 터가 안 좋다뇨? 말 그대로야. 음기가 너무 세. 예전에 거기서 텐트 쳤던 사람들이 자꾸 가위가 눌린다느니 헛것을 봤다느니 소리를 해대는 통에 골치가 아파서 아예 닫아버렸어. 특히 남자 혼자 거기 들어가면 홀리기 딱 좋아. 박 씨의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말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음기가 센 곳,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완벽한 장소 아닌가? 공포 웹툰 작가로서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었다. 민주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장님, 저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친구 온다고요. 덩치 산만한 놈이라서 둘이 있으면 귀신도 도망갈 겁니다. 제발 거기 쓰게 해주세요. 추가 요금이라도 더 낼게요. 민준이 끈질기게 부탁하자 박 씨는 한참 동안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정말 친구가 오는 게 맞는지 가늠해보려는 눈치였다. 민준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친구가 꼭 온다고 했으니까 내주는 거야. 나중에 무섭다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소용없네. 박 씨는 마지못해 열쇠 꾸러미에서 녹슨 자물쇠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D 구역 입구에 차단기가 있을 거야. 이걸로 열고 들어가면 돼. 그리고 웬만하면 밤에는 숲 쪽 쳐다보지 말고, 특히 그쪽 철조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철조망이요? 가보면 알 거야. 산 주인이 쳐놓은 건데 거기가 영 찜찜하거든. 아무튼 4번 사이트, 거기가 D 구역이야. 잘 쉬다 가라고. 박 씨는 쓰레기 봉투와 안내문을 건네주며 마치 사지로 떠나는 병사를 배웅하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민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관리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금 폐부로 스며들었지만 아까보다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차에 올라타 박 씨가 알려준 D 구역을 향해 핸들을 꺾었다. 캠핑장의 포장도로가 끝나고 자풀이 무성한 비포장도로가 나타났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미지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민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백미러로 비친 관리실 앞에는 박 씨가 여전히 문 밖으로 나와 멀어지는 민준의 차를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D 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관리실이 있는 평지에서 벗어나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다. 무성하게 자란 자풀들이 차체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거슬리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이런 곳에 사이트가 있다고? 민준이 의구심을 품을 때쯤 숲이 거치며 묘하게 평평하게 다져진 공터 하나가 드러났다. 그곳이 바로 D 구역 4번 사이트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단절이었다. 아래쪽 캠핑장의 불빛이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사방이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해가 지기 전인데도 이곳은 유독 어둑어둑했고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분위기 하나는 끝내주네. 민주는 짐짓 감탄사를 내뱉으며 트렁크를 열었다. 텐트와 의자, 테이블을 꺼내 능숙하게 설치를 시작했다. 팩을 박는 망치질 소리가 숲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사이트 구축을 마친 그는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사이트 뒤쪽 숲과의 경계선에 처진 낡은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다. 박 씨가 경고했던 그 철조망이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철조망은 덩굴 식물들에 뒤덮여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마치 숲이 캠핑장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쳐놓은 방어선 같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주는 천천히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릿한 쇠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진동했다. 철조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더기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지?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찢겨나간 노란 종이들이었다. 바람에 나부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종이들에는 붉은색 안료로 쓴 듯한 기이한 문양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부적이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다. 철조망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수십 장의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비바람에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반적으로 산짐승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치긴 하지만 부적까지 붙여놓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철조망 기둥 아래쪽에는 굳어버린 검붉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녹물인지 아니면 오래된 핏자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와, 대박이다. 민주는 공포감보다는 작가로서의 흥분이 앞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철조망과 부적들을 연신 찍어댔다. 이건 정말 리얼한 자료야. 웹툰 배경으로 쓰면 딱이겠는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울릴 때마다 숲속의 어둠이 움찔거리는 것 같았다. 민주는 철조망 너머 숲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 내부는 대낮임임에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으스스한 기분에 몸을 부르르던 민주는 서둘러 사이트로 돌아왔다. 기분 탓이겠지. 너무 과몰입했나봐. 그는 가져온 맥주캔을 따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고 텐트로 향하는 순간 등 뒤의 숲에서 바스락 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발을 내딛는 소리였다. 민주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건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부적들과 깊은 어둠뿐이었다. 어둠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산속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내려앉았다. 민주는 모닥불을 피우고 캠핑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불빛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낮에 보았던 철조망과
부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콘티를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엔 작업에 몰두하던 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바스락. 또다시 그 소리였다. 아까 낮에 들었던 것과 같은 방향, 철조망 너머 숲속이었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가 아니었다. 저벅, 저벅. 누군가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짐승이라면 불규칙하게 뛰어다니거나 킁킁거리는 소리를 낼 텐데 이건 너무나도 사람의 걸음걸이와 흡사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철조망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경계를 서는 군인처럼 혹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처럼. 관리인 아저씨인가? 순찰을 도나? 하지만 그렇다면 손전등 불빛이나 인기척이 있어야 했다.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불빛이라고는 민준의 모닥불이 유일했다. 발소리가 멈췄다. 정확히 민준의 텐트가 마주 보이는 철조망 부근이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는 느낌이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모닥불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그 경계선 너머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다. 거기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장작이 타는 소리뿐. 자신의 착각인가 싶어 다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스르륵. 이번엔 낙엽 밟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거운 짐을 땅에 끌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는 듯한 소리였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텐트 안에 놔두었던 강력 랜턴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켜고 숲 쪽을 향해 빛을 쏘았다. 팟! 강력한 LED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숲의 입구를 비췄다.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흉물스러운 철조망, 그리고 나부끼는 부적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아무도 없었다. 뭐야? 진짜 짐승인가?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랜턴을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너구리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생명체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랜턴 불빛이 철조망의 기둥 아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민준의 눈이 커졌다. 방금까지 소리가 났던 그 자리에 낙엽들이 툭 파인 채 눌려 있었다. 짐승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분명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발자국 크기였다. 그것도 흙 속에 반쯤 파묻힐 정도로 깊게 눌린 자국. 한두 개가 아니라 철조망을 따라 기읒에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민준은 급히 랜턴을 껐다. 자신이 빛을 비추면 오히려 자신의 위치만 노출될 뿐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은 다시 암흑천지로 변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발자국은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공포와 이성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내보니 동수였다. 동수야. 민준아,
잘 도착했냐? 거기 괜찮아? 동수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도착했지. 근데 여기 좀 이상해. 산속이라 그런가 기분이 영 찜찜하네. 야, 안 그래도 내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동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너 지금 4번 사이트에 있는 거 아니지? 민준의 심장이 다시 덜컹 내려앉았다. 4번 사이트? 민준은 짐짓 모른 척 되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했었다. 거기 사일런트 포레스트 후기들 찾아보는데 괴담이 장난 아니야. 몇 년 전에 거기 4번 사이트에서 젊은 커플이 캠핑하다가 사고가 있었대. 동수의 말은 빠르고 다급했다. 여자가 자꾸 숲쪽에서 누군가 쳐다본다면서 불안해했대. 남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무시했고, 그러다가 밤에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부검 결과는 쇼크사였는데 표정이 너무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더라.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냐? 남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야. 여자가 죽기 직전에 계속 저기 서 있어, 저기 서 있어 하면서 철조망 쪽을 가리켰다는 거야. 남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는데도. 민준의 시선이 저절로 철조망 쪽으로 향했다. 모닥불의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야, 너 진짜 거기 아니지? 사장님이 거긴 폐쇄했다고 하던데? 아니야. 나 딴 데 잡았어.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지금 와서 사실대로 말해봤자 동수에게 걱정만 끼칠 뿐이고 당장 자리를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미 짐은 다 풀었고 이 밤중에 그 무거운 장비들을 다시 챙겨 내려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행이다. 아무튼 조심해라. 거긴 진짜 가면 안 되는 데래. 굿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알았어. 걱정 마. 작업이나 마저 해야겠다. 끊을게.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동수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야, 민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민준이 액정을 확인해보니 서비스 불가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뭐야, 산이라서 신호가 안 잡히나? 민준은 휴대폰을 흔들어 보았지만 신호막대는 여전히 바닥이었다.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동수의 이야기는 그저 흔한 인터넷 괴담일 뿐이다. 작가들이 흔히 겪는 과대망상일 수도 있다. 그때였다. 모닥불의 불꽃이 바람도 없는데 거세게 일렁했다. 불똥이 튀며 주변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그 짧은 순간 민주는 보았다. 철어를망 바로 뒤 검은 형체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철조망에 걸린 부적들과 겹쳐 보였다. 헉! 민주는 숨을 들이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세요? 이번에는 소리쳐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랜턴을 들어 그곳을 비췄다. 빛이 닿는 순간 그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흔들리는 철조망과
나뭇가지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 잔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축 늘어진 어깨,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던 하얀 피부.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다. 랜턴 불빛이 떨리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형체가 서 있던 곳을 비추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철조망 기둥에 붙어있던 낡은 부적 하나가 방금 누군가 억지로 떼어낸 것처럼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찢어진 부적 단면이 선명했다. 바람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 민주는 떨어진 부적을 주워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다. 부적 뒷면에는 검은색 글씨로 무언가 휘갈겨 써져 있었다. 찾지마.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민준의 등 뒤에서 서늘한 입김이 불어오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텅 빈 텐트만이 입을 벌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준의 캠핑장을 집어삼켰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희미하게 남아 보였던 산 아래의 풍경은 이제 완벽하게 지워졌다. 마치 세상이 이 D구역을 중심으로 잘려나간 것 같았다. 민주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모닥불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부적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텐트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지퍼를 닫고 잠금 장치까지 걸었지만 얇은 천 한 장으로 바깥 세상과 차단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텐트라는 밀폐된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그를 더 죄어왔다. 차라리 차로 가서 잘까? 하지만 차는 사이트 입구 쪽에 세워져 있었고 거기로 가려면 다시 그 어둠 속을 걸어가야 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태로 운전해서 산길을 내려간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민주는 침낭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신호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불가였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타닥, 타닥. 밖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민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그러다 문득 장작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 스. 텐트 천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소리.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민주는 숨을 멈췄다. 소리는 텐트의 오른쪽 면에서 들려왔다. 누군가가 텐트 밖에서 천을 더듬으며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인가? 나뭇가지가 스치는 건가? 애써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손바닥의 마찰음, 까칠한 텐트 천의 질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소리였다. 스, 스. 소리는 점점 입구 쪽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침낭 속에서 손을 뻗어 배낭 옆에 꽂아둔 캠핑용 나이프를 움켜쥐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에 닿자 아주 조금 용기가 생겼다. 그림자. 랜턴을 켜놓은 텐트 내부로 밖에 그림자가 비쳤다. 달빛도 가로등도 없는 이곳에서 그림자가 생길 리 없었다. 유일한 광원인 모닥불은 텐트 정면에 있었다. 그렇다면 저 그림자는 모닥불과 텐트 사이에 무언가가 서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그림자였다. 길쭉하게 늘어난 그림자는 텐트 입구 앞에 멈춰섰다. 머리카락이 산발한 채 고개를 숙인 형상.
아까 철조망 뒤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민주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누구야?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다.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민준의 공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겁 같은 1분이 지나고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텐트 입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텐트 벽면에 바짝 붙어 다시 옆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들려온 소리. 툭. 텐트팩을 건드리는 소리. 툭. 툭. 마치 발로 툭툭 차며 텐트가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듯했다. 거기 누구냐고! 경찰 부른다! 민주는 결국 소리를 질렀다. 나이프를 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위협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오직 스윽거리는 소리와 팩을 건드리는 소리만이 텐트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터가 안 좋은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들의 영역이었고 자신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청객을 내쫓으려는 혹은 영원히 가두려는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기적처럼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칭, 칭. 민주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시 김동수였다. 신호가 잡힌 것이다. 아주 미약하게. 안테나 칸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동수야. 민주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소리쳤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동수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몹시 다급하고 거칠었다. 야, 강민준, 내 말 들려? 들리냐고? 들려. 야, 나 지금 미치겠어. 텐트 밖에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들어. 동수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가 아까 끊기고 나서 그 캠핑장 사고 기사를 더 찾아봤어. 근데 내용이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달라. 뭐가 다른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여자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야.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가 텐트 밖으로 끌려 나갔대. 남자친구가 말리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대. 경찰이 왔을 때 여자는 숲속 철조망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목이 졸려 죽은 상태였어.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텐트 밖을 맴도는 발소리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진술한 내용 중에 소름 끼치는 게 있어. 그 귀신이 남자를 노린대. 뭐?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소리쳤대. 너야, 그 여자가 너를 원해. 라고. 원래 그 자리가 억울하게 죽은 여자가 묻힌 곳인데 혼자 있는 남자를 보면 그렇게 집착을 한대. 자기 짝을 찾으려고. 치치직. 노이즈가 섞이기 시작했다.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민준아, 당장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텐트 안에 있으면 갇히는 거야. 무조건 밖으로. 야, 동수야,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그 여자가 문을 열라고 할 거야. 절대. 뚝. 통화가 다시 끊겼다.
이번엔 완전히 끊긴 것 같았다. 정막이 다시 텐트 안을 가득 채웠다. 혼자 있는 남자를 원한다. 텐트 안에 있으면 갇힌다. 동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성과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팽하게 맞섰다. 그때였다. 텐트 입구 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저기요. 민주는 숨을 멈췄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다리를 다쳤어요. 너무나도 사람 같은 목소리였다. 아까의 공포스러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련한 목소리. 혹시 길을 잃은 등산객일까?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 민준의 손이 나이프를 쥔 채 텐트 지퍼 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곧바로 동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 여자가 문을 열라고 할 거야. 민주는 손을 거두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함정이야. 그가 문을 열지 않자 밖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애처로움은 사라지고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뀌어갔다. 열어. 목소리는 점점 낮고 굵어졌다. 문 열어. 툭, 툭. 텐트 천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쾅! 무언가 텐트 입구를 강하게 걷어찼다. 텐트가 휘청거렸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문 열라고, 이 개새끼야! 여자의 목소리는 이제 짐승의 포효처럼 변해 있었다. 찢어질 듯한 고음과 굵직한 저음이 섞인 기괴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텐트 주변을 맴돌던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접어, 접어, 접어.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2명? 아니, 3명? 발소리가 겹쳐 들렸다. 마치 여러 명이 텐트를 포위하고 좁혀오는 것 같았다. 민주는 텐트를 한가운데 웅크린 채 나이프 끝을 입구 쪽으로 겨누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나이프를 제대로 쥐고 있기도 힘들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이 밤은 아직 길었고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텐트 밖의 소라는 갑자기 멈췄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민주는 땀으로 흥건히 젖은 손으로 나이프를 고쳐잡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갔나? 포기하고 간 건가? 희망 섞인 생각이 고개를 들 때쯤 텐트 입구 지퍼 손잡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짤그락.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지퍼 고리를 잡고 만지작거리는 소리였다. 민주는 텐트 안쪽에서 지퍼를 잠그는 락 장치를 확인했다. 다행히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밖의 존재는 그걸 모르는 듯 혹은 무시하는 듯 지퍼를 내리려 시도했다. 찌, 찌. 거친 천이 마찰하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지퍼는 팽팽하게 당겨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비웃음 섞인 웃음. 잠갔네. 똑똑하네. 여자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바로 텐트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소용없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
그 말과 함께 지퍼를 잡고 있던 손길이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텐트 천을 긁는 소리였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고 빨라졌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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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마치 손톱으로 천을 찢으려는 듯 아니면 칼로 난도질하려는 듯한 소리였다. 텐트 천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찢어질 듯 위태롭게 울렸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텐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오지마! 오면 찌를 거야! 민준이 허세 섞인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텐트의 옆구리를 공략하고 있었다. 찌! 결국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텐트 한쪽 벽이 찢겨나갔다. 검은 틈새가 벌어졌다. 그 틈 사이로 창백한 손 하나가 쑥 들어왔다. 손톱이 새까맣고 길게 자란 손이었다. 흙과 피가 뒤섞인 더러운 손. 그 손은 맹목적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찾았다. 찢어진 틈새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여자의 얼굴 반쪽이 드러났다. 눈동자는 흰자 위만 보였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 숨어 있었네. 민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여자의 손이 점점 민준 쪽으로 뻗어왔다. 나랑 같이 가자. 외로워. 여자의 몸이 찢어진 틈을 비집고 텐트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관절이 꺾이는 기괴한 소리가 났다. 우드득, 뚝.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꼼짝없이 당한다. 생존 본능이 마비된 뇌를 때렸다. 민주는 손에 쥐고 있던 나이프를 냅다 던졌다. 퍽! 나이프는 여자의 얼굴이 아닌 여자가 비집고 들어오던 텐트 천 쪽으로 날아가 박혔다. 하지만 그 순간적인 충격으로 여자가 멈칫했다. 지금이야! 민주는 반대편 정식 입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잠금 장치를 풀 시간 따윈 없었다. 그는 몸으로 지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우지직. 오래된 텐트 지퍼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민주는 텐트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차박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했다. 그때 뒤에서 발목을 잡아채는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어딜 가? 여자의 악력이 발목을 부러뜨릴 듯 조여왔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했다. 놔! 이거 놓으라고! 그는 있는 힘껏 반대쪽 발로 여자의 손을 걷어찼다. 둔탁한 타격감과 함께 손이 풀렸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랜턴도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린 채 맨발로 자갈밭을 뛰었다. 등 뒤에서는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키키 도망 못 가. 넌 내 거야.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민주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마치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기 때문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핥히고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숲길은 미로와도 같았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오로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관리실의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이정표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 민주는 굴러떨어지듯 언덕을 내려갔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피가 맺혔다. 그때 뒤쪽 숲에서 엄청난 속도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마치 네 발로 짐승처럼 뛰어오는 소리였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땅을 기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뱀처럼 휘날리며. 으아! 민주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렸다. 관리실 문에 몸을 던지듯 부딪혔다. 잠겨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다. 민주는 바닥으로 굴러 들어가며 황급히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살려주세요. 박씨 아저씨. 관리실 안은 고요했다. 난로는 꺼져 있었고 박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어디 계세요?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 대신 밖에서 쿵 하고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다. 쿵, 쿵, 쿵.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밖의 존재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아니, 문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여자의 목소리가 문 틈새로 새어들어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걸걸하고 쉰 목소리였다. 민주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사라져. 그때였다. 관리실 안쪽 작은 쪽방문이 열리며 박씨가 나왔다. 그는 손에 굵은 소금자루와 낡은 염주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 미련한 놈, 내가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거늘. 박씨는 민준을 꾸짖으면서도 재빠르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소금을 문 틈새와 창틀에 마구 뿌리며 주문 같은 것을 주멀거렸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 이미 떠난 자가 산 사람을 탐하면 안 되는 법이야. 박씨가 염주를 흔들며 소리치자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칫했다. 밖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신음이 들려오더니 이내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질질 끌며. 그아. 여자의 긴 비명이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정적이 찾아왔다. 박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습니다. 민주는 책상 밑에서 기어나와 박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먹였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씨는 떨고 있는 민준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물 한 잔을 건넸다. 진작에 말을 듣지 그랬어. 그 자리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박씨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4번 사이트. 거긴 원래 캠핑장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무덤 자리였어. 무덤이요? 그래. 아주 오래된 주인 없는 무덤. 공사할 때 인부들이 그걸 밀어버리고 사이트를 만들었지. 그때부터였어. 거기서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게. 박씨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특히
젊은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지.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봤지만 소용없었어. 그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놈은 항상 짝을 찾으러 다녀. 특히 너처럼 혼자 온 남자들을 노리지. 저승으로 데려갈 신랑감으로 말이야.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박 씨가 없었다면, 아니 텐트에서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게. 그리고 다신 이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놈은 한 번 찍은 사냥감을 쉽게 잊지 않아. 박 씨의 경고는 무겁게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숲속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 여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민주는 도망치듯 캠핑장을 빠져나왔다. 텐트와 캠핑 장비들은 그대로 D구역에 버려둔 채였다.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 짐을 챙길 엄두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그런 민준을 말리지 않고 묵묵히 차단기를 열어주었다. 가서 소금이나 좀 뿌리고 살아. 당분간은 당길 조심하고. 박 씨의 마지막 충고를 뒤로하고 민주는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캠핑장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숲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쌓여 그 속을 보여주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문득문득 지난밤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슥, 슥, 텐트 천을 긁던 소리. 저벅, 저벅, 묵직한 발소리. 찾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현관문에 소금을 한 바가지나 뿌렸다. 그리고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다. 불을 다 켜놓고도 불안해서 야구방망이를 옆에 끼고 며칠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는 다니던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에 동수를 만났다. 야, 너 진짜 괜찮은 거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동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살폈다. 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야, 근데 그 캠핑장 말이야. 내가 궁금해서 더 알아봤거든? 거기 진짜 폐쇄됐더라. 근데 폐쇄된 이유가 귀신 때문이 아니라던데? 무슨 소리야? 동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거기 원래 사이비 종교시설이 있던 자리래. 4번 사이트 쪽 숲에 비밀리에 신도들을 매장했다는 소문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려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비 오는 날마다 산에서 곡소리가 들린다고. 민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박 씨가 했던 말, 주인 없는 무덤이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원혼들의 집합소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웹툰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소재는 당연히 그날 밤의 경험이었다.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마주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스케치북에 4번 사이트의 풍경을 그리고 철조망과 부적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컷, 찢어진 텐트 사이로 들어오던 그 여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기억을 되살려 눈을 그리고 찢어진 입을 그리고 사각, 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작업에 몰두하던 민주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펜을 멈췄다.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 바짝 붙어 옷깃을 잡아당기는 듯한 소리.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등 뒤에는 굳게 닫힌 방문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또 한청인가?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책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방금까지 그리고 있던 원고 위, 여자의 얼굴을 그리던 칸에 그가 그리지 않은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아니었다. 마치 피와 흙이 섞인 손으로 꾹 누른 듯한 선명한 손자국. 그리고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가 새로 쓰여 있었다. 여기 숨어 있었네. 민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순간 방 구석에 세워둔 캠핑용 배낭의 지퍼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는 지퍼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따. 민준의 비명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방 안의 전등이 팟 하고 꺼졌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만이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